자, 그럼 이제 마카오의 볼거리를 보러 한번 떠나 보실 건데, 근데 네. 참 그 얘기를 안 했네. 네. 마카오는 네. 이 화폐가 네. 돈이 그 이름이 뭐였죠? 특이했었는데. 네, 그게 바로 그 파타카라는 겁니다. 파타카? 예, 파타카라는 홍콩 달러가 아니고 MOP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네. 파타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 여행자라면은 뭐 굳이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카오에서는 홍콩 달러를 쓸 수가 있는데 홍콩에서는 마카오의 파타카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홍콩의 경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환전을 뭐 하신 분들은 홍콩으로 올 때는 그 파타카를 다시 달러로 바꿔 갖고 와야 됩니다. 어차피 통용이 안 되니까요. 네. 다시 뭐 마카오에 가겠다 그러면은 뭐 갖고 오셔도 되는데 뭐 당분간 뭐 몇 년 안에는 마카오에 갈 생각이 없다. 그럼 괜히 뭐 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기념품이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는 마카오 파타카를 쓸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또 뭐 그 마카오도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할 수가 있지요. 환율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예. 그 마카오의 그 파타카가 약간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홍콩에서 마카오 화폐를 못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카오 돈으로밖에 안 거슬러 줘요. 네. 거슬러 줄 때. 참 그러네요, 진짜. 네, 조금 환율이 안 좋은 걸로 일부러 계속 거슬러 주더라고요. 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대 뭐 104 정도. 네, 100대 104 정도 차이였습니다. 약간 차이입니다. 몇 프로 차이인데 또 그거를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캘큘레이션 하고 계산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계산할 시간에 한 군데라도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먼저 JJ는 마카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카지노. 세 가지. 그렇습니다. 글자 카지노만 생각납니다. 네, 카지노죠. 네. 네. 마카오 하면 역시 그 카지노인데 그 카지노를 하러 마카오에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카지노를 위해서 마카오에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마카오에는 무려 52개의 52개의 카지노가 운영이 됩니다. 이 작은 곳에. 그렇습니다. 종로구만한데 52개의 카지노가 그것도 엄청 큰 카지노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해요. 진짜 어딜 들어가도 다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의미 있는 게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홍콩이 그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탄생을 했는데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약 100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왜 도박의 메카가 됐을까? 네. 이게 참 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를 했고요. 그 1847년도에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를 합법화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부터.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마카오의 총 재정 수입의 7%가 아니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귀를 의심하지 마세요. 70%가 카지노 세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 지역 경제가 마카오에 의존하는 게 70%라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저는 근데 진짜 대단한 수치고 네. 믿을 수가 없는 수치긴 하는데 네.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큰손들이 뭐 엄청 왔고요. 부럽다. 부러우신가요? 네. 마카오의 카지노의 규모는 이미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규모를 뛰어넘었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총 매출은 450억 달러입니다. 라스베가스의 7배 규모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그야말로 잽도 안 되네요. 그렇죠. 라스베가스가 이제 잽이 안 됩니다. 저기 잘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에서 워낙 큰 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카오를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를 서양의 마카오다. 라스베가스가 서양의 마카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뭐 이해가 되시죠? 마카오가 동양의 라스베가스였는데 지금은 라스베가스가 서양의 마카오다. 라스베가스도 가보셨겠지만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라스베가스가 너무 이렇게 라스베가스는 도박뿐만이 아니라 예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마카오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카지노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 빌딩 카지노 호텔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서 저는 맨 처음 느낌은 그랬습니다. 정말 도박밖에 이렇게 막 안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뭐 매출액은 그 뭐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보다 7배 크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라스베가스가 더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네. 근데 뭐 도박에 관한 뭐 도박 정말 하고 싶으면 굳이 뭐 멀리 라스베가스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카오 금방 가니까 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박하라고 권유하는 것 같네. 네, 예. 권유는 안 되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마카오는 호텔마다 네. 호텔마다 지하래다 1층에 네. 다 있어요 카지노가. 예, 지하에도 있습니다. 예, 1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요.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데요. 그 마카오 호텔은 카지노가 그 자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숙박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고 이제 카지노로 하다가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러 갔다가 그 카지노를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를 하러 갔다 지쳐서 잠을 자는 그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호텔 안에는 또 엄청난 쇼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이런 기라상 같은 쇼가 있고요. 또 인테리어가 정말 장관인데 그 중에서도 그 베네치안 호텔의 카지노 아시나요? 네네. 우리나라 TV에서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의 지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게 바로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의 건물들과 운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심지어는 그 천장을 파란 하늘 구름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축소해서 정말 잘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또 곤돌라도 탑니다. 맞아요. 곤돌라 봤어요. 그 안에 뭐 레스토랑, 쇼핑몰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쇼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곤돌라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타시더라고요. 네, 그 하도 많이 가니까. 네, 한국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한 가지 뭐 더 굳이 카지노 호텔을 뭐 소개를 한다면 베네치안 호텔과 쌍벽을 이루는 그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거 밖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데 연꽃 모양 같이 이렇게 뿔긋 이 아웃테리어 자체가 호텔의 외관 자체가 연꽃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보면은 뭐 호텔 자체가 너무 미학적인데 뭐 엄청난 조명 쇼를 하기도 하고요. 마카오 야경을 거의 뭐 책임진 호텔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 스탠리 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리 호라는 분이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스탠리 호라는 분이 마카오 카지노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공식적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빌 게이츠는 아닌 것 같고 주커버그인가요? 아닌데. 뭐 누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멕시코 그분인가 네. 아닌가? 그래서 그건 공식적으로 그런 거고 네. 제 생각에는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 스탠리 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의 반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라스베가스 7배인데 예. 이야. 예. 그분이 갖고 계신 호텔이 바로 이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호텔이고요. 네, 제가 미약하게나마 네. 그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네. 몇 푼 드렸어요. 들으셨어요? 네, 정말 미약한 금액이지만 네. 한번 좀 땡겨 봤거든요. 아유. 그 뭐 여기서 미약함이 얼마의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 그게 그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규모 정도는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늘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을 내가 썼다 이건 아니죠. 그건 도박인데. 그렇죠. 그냥 내가 갔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한 몇십 불 있다. 네. 뭐 US 달러 기준으로요. 몇십 불 있다 그러면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아니고요. 네. 잃은 게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카드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음료수도 공짜로 갖다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롯머신 땡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계속 안 되니까 그거 주사위 게임을 하러 갔어요. 주사위를 3개 던져서 12 이상이 나오냐 11 이하냐 요 반반 게임이거든요. 그 반반 게임을 못해서 제가 잃고 왔습니다. 근데 뭐 주사위까지 가신 것도 대단하신 게 저는 그 A형이라서 그럼 뭐 바카타라든가 뭐 블랙잭이라든가 이런 거 알긴 아는데 저는 슬롯 머신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 간이 작은 사람 주사위도 안 해보셨어요? 주사위도 안 해봅니다. 뭐 휠 오브 포춘 있어갖고 막 뭐 바퀴 돌리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간이 약한 사람은 기껏 넣어봤자 동전 몇 개 넣고 이제 뭐 한 그것도 뭐 지갑 계속 열어보면서 얼마 남았네 보다가 하기 때문에. 저보다 좀 간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조금 크네요. 주사위 하나 했으니까. 겁쟁이끼리 나중에 섰다나 한 판 하실까요? 섰다. 섰다는 그죠.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뭐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되니까 너무 많이는 하지 말라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뭐 권해준 적은 없고요. 네. 네, 적당히 네.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죠? 예, 우리가 뭐 너무 카지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뭐 카지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곳곳을 살펴보면 그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그 성바울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바오로 성당이라고도 하고 그 성바울 성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뭐 마리 성당이지 유적입니다. 유적. 그 네. 유적이고요. 성당 자체가 다 파괴되었는데 1835년도에 태풍이 나면서 또 화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소실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 성당의 앞판, 성당의 그 파사드라고 하나요? 성당의 정문의 앞판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바울 성당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 소실이 돼서 문제죠. 아이고. 그래서 왜 마카오 관광청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항상 메인 페이지가 여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뭐 여기서 사진 엄청 찍었습니다. JJ도 여기서 찍지 않으셨나요? 네, 그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 그렇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입었던 이 셔츠를 입고 이 셔츠가 바로 네. 그 셔츠인가요? 이 셔츠를 입고 찍었습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 약간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성당을 찍은 게 아니고 JJ를 찍진 않던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셨군요. 그래서 성바울 성당의 유적에 가면 어떻게 서양의 기독교가 이 동양에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느낍니다. 다른 데는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저 앞면은 맞아요. 저거는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전달이 되었나. 또 강인한 생명력도 제가 여기서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바울 성당의 유적 이걸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세나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광장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광장인데요. 작지만 아름다운 광장인데 성바울 성당 가는 길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물결 무늬의 타일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이 느껴집니다. 라틴 유럽이 느껴지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그 마카오의 축제가 열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광장 중앙의 분수대에 그 교황 좌우선이라고 하는 그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있는데 이 지구본이 뭐냐 그러면 15세기만 해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 해외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 식민지 쟁탈전을 엄청 합니다. 네. 서로 자기 거 내 거 하면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하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께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나눠줄게. 그래서 지구를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동쪽은 야 포르투갈 니네가 가져라. 그리고 서쪽은 야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식민지로 인정하는 것을 기준선을 넣어둔 그런 이 교황 좌우선이 들어가 있는 자기 마음대로구나 그냥. 네. 지구본이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죠. 네. 이게 참 누가 누구를 동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서양의 관점에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뭐 그걸 또 교황이 네. 나서 갖고 야 이쪽은 네 거, 이쪽은 네 거. 근데 그걸 또 이 광장에는 지구본으로 만들어서 네. 딱 그 교황 좌우선이라고 표시를 해서 놓고 굉장히 서양식의 어떤 관점인 거죠. 너무 오만방자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정말 지 맘대로입니다. 네.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말 15세기 얼마나 대단했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나도 광장 가면 그 타일이 너무 예쁘고요. 타일이 이렇게 그 물결 무늬로 쫙 있는데 너무 예쁘고 여기서 뭐 사람들이 그 뭐 길거리 음식 사 먹고 맞아요. 사진 네. 찍고 뭐 대화하고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햇빛 쬐고 막 그러는 데가 바로 세나도 광장입니다. 저도 홍콩 여자분한테 말 걸어봤어요. 네. 지금 인스타그램 친구입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네, 이 JJ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가끔 가서 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데 네. 의외로 그 해외 외국 여성들이 많이 그 이렇게 친구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말 좀 걸죠. 네, 그 참 대단한 미인들만 또 이렇게 다 그랬나요? 리스팅을 해놔서 지금 부럽습니다. 제가 좀 뺏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뺏어 가신다고요? 아니 그 저기 이렇게 좀 저도 뭐라 그럴까 인친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뺏어 가신다 그래서 발끈할 뻔했습니다. 예. 네. 우리는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이 싸우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성 도미니크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세나도 광장 안쪽에 그 노란색의 성당이 있는데 보셨나요, 이것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 노란색이 굉장히 이쁩니다. 많이 색깔에 매료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1587년에 세워진 그 마카오 최초의 성당입니다. 최초의 성당 크기는 작지만 최초의 성당이라는 마카오 최초의 성당이라는 노란색이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1997년도 비교적 근래죠. 97년에 복구가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고요. 이 성당의 2층에는 그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2층에 올라가서 그 자료를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마카오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곳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곳은 그 몬테 요새가 있는데 네. 여기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요? 예, 요새입니다. 아, 요새는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여기에도 흑역사가 있는데 300여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그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네. 이 제단으로 사용됐던 것을 1917년에 그 포르투갈 군대가 들어와서 이것을 요새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단인데 그러게요. 조상들한테 아니면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을 포르투갈군이 그 요새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되게 흑역사가 있는 거고 그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를 네. 몰랐어요. 네. 요새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정말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사람들 다니는 곳으로 따라다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요새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좋았던 건 네. 요새인데 거기서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대포도 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총기류도 있고 막 그런데 요새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카오의 전경이 이렇게 쫙 보이고 그 여기서 보면 야경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탠리 호가 소유하고 네. 있는 그 리스보아 호텔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연꽃 모양으로 불이 밤에 확 들어오는데 거의 뭐 라스베가스 그 야경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몬테 요새에도 올라가셔서 그 야경 보시면 좋고요. 늦게 가신 분들은 네. 낮에 그 올라가신 분들도 그 마카오의 전경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몬테 요새는 올라가는 길도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무들도 있고. 예, 나름대로 그 잘 돼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네. 자, 하나만 더 알려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그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셨던 그 김대건 신부님 신부님께서 들어봤는데 저번에 예. 그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성당이고요. 그 성당 내부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목상이 있습니다. 목각상이 있는데 요것을 보러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고요.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 할 때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그 이니셜이 거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킴이라고 KIM이라고 그때도 감동을 했는데 그 외국의 성당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몰려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을 보면 감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성 안토니오 성당까지 가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이신 성인이신 그 김대건 신부님의 목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참 진짜 반갑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손흥민하고 류현진에 그냥 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현진 선수 너무 잘해요. 지금 뭐 싸이 영상인가요? 그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고. 예. 뭐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현진 씨가 저는 그 유현진 선수가 저는 받기를 바랍니다. 메이저리그 얘기하면 류현진 선수. 네. VJ 특공대 성대모사였습니다. 좋습니다.